자, 여러분들 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추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지수가 한풀 꺾여가지고 비실비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수를 무시하고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상승 급락을 하고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 이 갭을 메꾸는 자리에 올라오게 돼 있다 그랬죠. 갭을 메꾸는 자리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120일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와서 일단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목표치 정확하게 요 120일 이동평균선 맞고 눌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가 이제 바로 가지는 못한다. 진바닥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이 슬비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월달 그 금리나 전까지 이런 이제 가랑비 옷 젖는 그런 장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안정권에 있다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반독점 뭐 조사를 법무부에 조사를 받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하죠. 침체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얘가 지금 그 ISM 제조업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조업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ISM 공급관리협회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47.2로 급격하게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50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 아래에 있으면 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침체 상태에 최근에 이제 돌입을 했죠. 50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상치 47.5로 많이 둔화될 거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악화돼 가지고 47.2로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6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둔화가 되었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8월 제조업 지표 PMI 지표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것도 PMI도 47.9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48 전망치, 그 다음에 전월에 49.6이에요. 49.6에서 47.9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이제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표가 이제 얘기해 주다 보니까 요게 이제 다시 그 전에 그랬듯이, 요때 하락했을 때 그랬듯이 다시 아래 공포가 이제 되살아나면서 이제 주가 하락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는 그렇게 뭐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안 빠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대로 해갖고 계속 그 후장 들어와가지고 찔끔찔끔 계속 빠져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미리서 좀 반영해가지고 어제 매도를 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워낙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9%나 빠지고 반도 지수 자체가 7.75%가 빠져버렸잖아요. 7.75%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많이 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반도체 주가 워낙에 빠지고 나머지 핀테크도 좀 빠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16이죠. 다우 지수는 1.5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약보합 뭐 이런 미세한 하락, 대체적으로 뭐 상승한 애들도 간간히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흐름이라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왜곡이 됐죠. 증시가 왜 왜곡이 됐냐면 이 AI 시장이 중간에 개화가 되고 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AI 시장이라고 과거에 이제 없던 것이 물론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 부분이 시장을 왜곡을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까지 2차 전지가 이제 랠리를 펼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분출한 게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이미 경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부터 경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둔화 흐름을 보여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하면서 2022년이죠. 그렇게 이제 꼬그려 자빠졌는데 그때 이제 요 전기차 시장이 한번 분출해주고 그 다음에 AI 시장이 분출해줬는데 사실 이제 고금리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간에 이제 계속 고금리 상태였다고요. 고금리 상태에서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뭐 빅스텝으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막 부지런히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3.5% 오르고 미국도 뭐 5.5까지 올려버리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태가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쳐 올라가게 돼서 경기가 둔화되면 원래는 이제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이런 전기차 AI 시장 때문에 증시가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뚫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저 밑바닥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현상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는 가격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단박에 증시가 막 강하게 상승 흐름을 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증시가 참 밑바닥에 있으면은 뭐 증시가 이제 보통 이제 삼시세판이라고 해서 금리를 한 번 인하할 때 경기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정도 가면은 이제 한계 기업 자빠지고 세 번 정도 하면 본격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증시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 효과가 반감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고 한 차례 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안정은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추가로 인하하면서 증시로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랠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요게 그 금리나 수혜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리나 수혜주를 늘 하지 않습니까? 금리나 수혜주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분출을 다 해버린 놈들, 이것들은 안 돼요. 2차 전지에서 한번 엿먹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막 뒤늦게 이제 막샷 탔다가 막 완전 꼭대기에 상투 잡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고 모래시계 찍으러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요게 그 AI 관련주 지금 증시가 이상하게 이제 반도체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 데이터를 보면 7월달 그 판매량을 보면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수출 실적을 보면 자동차가 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됐고요. 반도체도 좀 주춤해요.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근데 그 AI 쪽에 주문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괜찮아요. HBM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어요. 7월달에. 그 영향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급락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법무부 뭐 여기에 독과점 규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같이 악재가 한 번 더 터지면서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얘기했지만은, 자 여러분들 하이닉스 지금 뭐 24만원 오니까 24만원 올라 25만원 근처에 오니까 뭐 30만원 목표가 35만원까지 올린 놈들 그러고 있는 상판대기가 내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 그렇게 이제 계급품 무는 거 보면 이 항상 반도체는요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바닥을 찍고 상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지금 2년의 상승 터브로 해서 결국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업한 건 좋다. 근데 주가가 먼저 꼬그라 자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일단 요게 분출해 버리면 여름, 그 다음에 분출을 안 하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가을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했는데 분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꼬그라 자빠질 때. 그래서 남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할 때 제가 과감하게 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놈들이 지금 지수를 또 끌어내릴 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아침에 이제 갭을 이제 치면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덜덜덜 떨게 만들 텐데, 어제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또 빠져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이런 거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더 빠지게 돼. 지금 모멘텀이 없다고. 여러분들 모멘텀이 없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고용지표 실업률 그 생각보다는 엄청 악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소매지표 마찬가지, 그건 후행적으로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악화 안 돼.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더라도 별로 안 좋아. 그게 상승의 모멘텀이 택이 없어. 그래서 요게 뭐 이번 주에 뭐 금요일 날인가 뭐 고용지표 발표되죠. 그게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래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 이제 9월 19일인가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하락한 다음에도 저번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서킷 브레이크 나온 다음에 뭐 또 그렇게는 천만의 말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급반등 안 나와요. 그럴 택이 없어.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고 이제 9월 19일 이제 금리 인하 전에 이제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반등을 노리고, 혹시라도 비컷을 할까 봐서 비컷이라는 것은 0.5% 정도 인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인하하면은 파월 의장이 멍청한 놈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2018년부터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쫙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지금 고금리 상태라 해도 유동성 회수가 많이 안 된 상태야 아직까지. 근데 거기다 0.5% 해봐요. 그래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한 4% 밑으로 막 이렇게 그 3%대로 금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금방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제정책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라고. 통화정책은. 그래서 애가 짱구 아니라면 그렇게 못 가.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기에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무 지수가 빠지면 비컷을 한 차례 해놓고 뭐 0.25%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0.25% 포인트씩 이렇게 인하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제 메리트가 이제 생기면, 가격 메리트 생기면은 그 기대 심리로 해야지 이제 주가 상승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여기 이제 그걸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제 진바닥을 다져갈 거예요. 근데 진바닥을 찍고도 세게는 못 올라가. 대신에 이제 일정 수준 반등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좀 눈치를 보다가 실적 시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안 좋을 거라는 거 반영해갖고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실적은 생각보다 좋거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실적은 생각보다 좋단 말이에요. 지금 안 좋을 거라 해갖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걸로 해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추가 금리나 지표들은 계속 안 좋은데 실적은 좋을 거라고. 그래서 얘들이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이제 금리 추가 인하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 실적은 생각 뚜껑을 연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U자형의 어떤 그런, 지금은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U자형이 어떤 많은 형태를 형성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내가 뭐라 해요? 3시3판이라 그랬잖아요.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해야지 요게 이제 뭐 유동성이 이제 돌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국채금리가 미국의 2년물도 있습니다만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대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 내려와야 돼. 그래야 된다고. 지금 물가가 3% 언더로 조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국채금리 자체가 최소한 3%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2% 이 91일 뭐 CD 금리가 양도성 예금 증서 이 금리가 2%대로 내려와야 돼요. 2%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고. 그걸 알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매매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쥐어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시적 이게 지수가 빠지면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뭐 역연자로 빠져버리면 뒤져버리나 이게 서킷 저 2380면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2864죠. 그래 이제 주가 형태를 보면 이런 이제 갭 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이제 대략 2550 전후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주 재수없는 경우는 2500 전후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저런 자리, 전저점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멍청하게 또 저번에 빠진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개인 투자들은 뭐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또 그렇게 들어가야 돼.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쪽을 공략하지 마시라고. 그쪽은 이제는 시세가 힘이 없다니까요. 그냥 반등 물린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언제 내가 팔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그래서 새로 먹겠다고 그때 뭐 세게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세게 올랐는데 그때 그때 샀었어요. 이번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반등 안 나온다고. 세게 안 나온다고. 왜냐면 요번에 하락할 때도 저번에는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많이 빠진 놈이 공이 톡 튀어 올라온다고. 15층에서 떨어진 놈이 일단은 많이 반등이 나온다고. 그것은 세력이 그러면서 또 트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빠지면 역시 15층에서 떨어뜨리니까 한 3층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빠져갖고 3층 높이에서 다시 떨어져 봐야 많이 올라와봐야 1층 높이도 안 올라온다고.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올라오다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탄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 이제 개인 투자들 지금 보면은 맨날 반도체 죽을 쓰고 돈 들어온 거 뭐 다 거리 뼈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깝깝합니다. 이제 2차전지 그렇게 쥐어터지고도 그래가지고 뭐 반토막 났네 해가지고 뭐 한강다리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절대로 안 된다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나 수혜죠. 새로운 금리 경기 둔화가 되면서 돈을 풀었을 때 수혜되는 것 쪽으로 자꾸 포커싱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허짓거리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보면은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일단 올해 괜찮아요.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도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거로 보여.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무난하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가 6개월에 8개월 정도 선행해갖고 꼭으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항시 그래. 항시 제 기억 속에. 그러면 2차전지 꼭으로 자빠진 내년 상반기 지금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고 일부 종목 올라와 LG엔솔 같은 거 올라오고 있고 막 지금도 뭐 올라오면은 그거 업황 회복 안 되는데 증권사에서 그거 일시적인 거고 다시 빠지고 이게 다 올랐다가 빠지긴 빠져요. 근데 전저점까지 빠지냐? 그렇게는 안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금리나 사이클을 딱 첫 테이프를 끈 다음에 올해 최소한 한 번 더 인하할 거거든. 미국에서. 근데 유가가 70달러 초반 정도 가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 WTI 기준으로. 지금은 70달러 분까지 와 있다고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까이 거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유가 한번 봐봐라. 34달러야.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 이거 기준으로 내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70달러에 오면
근데 70달러 밑으로 내려가갖고 저기 60달러 진짜 뭐 경기 침체 아래 공포로 해갖고 뭐 60달러 초중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0.5% 해도 돼. 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요 위에 있을 때는 뭐 0. 그래도 이제 인하를 하는 그 조건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딱 된다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반등 줬다가 이제 눌렸다. 지금 더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파동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이것도 1년 만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11월 달에 11월 전후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딱 이 재고 마무리되면서 쳐올라가게 돼 있어요. LG엔솔이 먼저 재고가 먼저 조금 소진이 되다가 얘 먼저 살아나고 11월 달 되면 삼성 SDI가 재고 소진이 거좀 될 거거든. 4분기 정도에 가서. 그러면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4분기 정도 가면 삼성 SDI도 재고가 조금 꺾여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내가 분석해서 한 바로 이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업황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면서 내년으로 가면서 지금 뭐 전고체 어쩌고 또 이런 기대 심리가 점점 2027년이 다가올수록 이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올랐다가 이제 꼬꾸라지더라도 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러면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현대차 같은 자동차 자동차 현대차가 진짜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스바겐도 공장 폐쇄한다고 그러죠. 현재 선방하고 있으나 현대차는 절대 주도주가 당장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꼭 아시고 이제 매매하시면 된다. 오케이 바리? 자,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려면 말이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의 시세의 흐름을 알고 뭐 매매하는데 맨날 종목만 쳐다보면서 매매하고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 오르고 차팅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천재투자TV에서 직접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재투자TV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구독 하시고 그 오르고 차팅앱 그 플레이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딱 치시면 천재투자 로고 있죠. 로고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 국내 최대 규모의 채팅앱이에요. 거기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그 전부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나하고 좀 코드가 안 맞다 그러면 그냥 나와라고.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몇 명 딱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쫙 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거기에 앞으로 대세는 유튜브가 아니라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가 편하죠.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소파에 들어 누워갖고 침대 뭐 있어가지고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편하게. 그러나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오르고 채팅 앱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운받아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